안녕하세요. 중고차큐의 유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저희 쪽에 중고차를 많이 협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딜러분이 있다고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분과 함께 드디어 어렵게 모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전문화된 지식을 좀 전달 드리고자 직접 딜러분께 궁금한 사항들을 한번 좀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일단은 저희 도와주신 이충희 실장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중고차 딜러 이충이라고 합니다. 예. 얼마나 하신 거죠? 지금 딜러 하신 지는? 뭐 경력은 그렇게 오래 안 됐고요. 한 8년, 9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 오래 하셨죠. 8년, 9년이면. 예, 그래서 저희 쪽에 참 매번 차량을 협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좀 이제 몇 가지를 좀 질문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좀 질문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너무 뭐 맞다 틀리다를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그 생각을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참고하시는 용어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고차를 살 때 가장 좋은 시점이 12월 달이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소비자들이 12월 달에 중고차를 사는 게 정말 좋은지 한번 좀 얘기 한번 해주시죠. 12월 달에는 연말이니까 해가 바뀌기 때문에 중고차 판매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력에서 뭐 단가나 경쟁력에서 좀 차이가 나다 보면 좀 금액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판매를 하고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판매하는 차량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매물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소비자들도 선택할 폭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차량이 많아지니까 또 금액도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해가 그러면은 바뀌니까. 12월 달에 구매하는 게 좋기는 하네요, 실제로. 그렇죠. 해가 바뀌기 때문에 단가도 많이 다운을 해서 이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해가 바뀌기 전에. 그러면은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달 정말 제대로 노리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12월 달에 신차 같은 경우도 할인이 좀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혹시 영향을 좀 받나요? 12월 연말 정도에는 신차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재고들을 많이 빼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안 만들고 가기 때문에 신차 계약률이 많을 수밖에 없고 중고차는 그에 비해서 좀 판매보다는 매입량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신차 할인이 좋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고차는 오히려 물량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급자가 우위가 아니고 소비자가 우위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2월 달에 제가 봤을 때는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구매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사는 거는 12월 달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럼 역으로 파는 거는 언제 파는 게 또 소비자들이 조금 유리할까요? 제일 좋은 시기는 이제 여름 시즌이긴 한데 휴가철 전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는 한 9월 선 정도가 판매하는 게 제일 그래도 금액을 많이 받지 않을까. 혹시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그 휴가 전에는 이제 차를 사고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피크라고 보시면 되고 또 9월은 해가 바뀌기 좀 전이라 딜러들이 그래도 크게 생각 안 하고 감가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그 딜러들도 좀 빨리빨리 그 차량을 확보를 해서 또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단가 자체를 좀 많이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를 내가 판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했던 여름이 되기 전과 9월달 정도에 판매를 하시면 크게 또 제대로 된 값을 받고 또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세 번째 질문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들이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뭐 아니면 노하우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도 그렇지만 SK 엔카를 들어가서 보시면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이런 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너무 저렴한 거는 허위 매물로 의심하시는 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저희가 막 아우디만 500만 원, 정말 터무니없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거죠. 공매,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로 해가지고 금액이 절대 싸진 않아요. 딜러들이 그걸 그 현저하게 낮게 갖고 오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다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금액이 정말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라는 것들은 소비자분들이 꼭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사고 유무를 좀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보면 저희가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무사고랑 그다음에 딜러분들이 생각하는 무사고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무사고란 이제 단순 교환, 그러니까 범퍼, 뭐 볼트로 풀을 수 있는 부위는 다 단순 교환이라고 해서 무사고가 들어가요. 그거 외에 이제 용접을 한다든가 뭔가를 이제 기계적으로 댔다, 자르거나 한 거는 이제 사고로 들어가는 거고. 아,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크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무사고라고 하면 사고가 전혀 안 난 차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볼트가 풀러서 교환이 되는 것들은 무사고로 다 나가고 뭐 자르거나 판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만 사고 차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고 차량에 대해서 혹시 내가 좀 차에 대해서 좀 직접 확인하고 싶다 할 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위들이 있나요? 일단 신차로 나오게 되면 일단 볼트 자체는 다 페인트로 이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풀렸다던가 아니면 그 실링이라는 이제 문짝이나 뭐 본네트에도 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존 거와 틀리다든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넷을 한번 열어보셔서 볼트 부분이 까진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지금 얘기하셨던 실링 부분도 한번 좀 이렇게 눌러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직접 확인하시면 조금 더 사고 유무를 좀 확인하기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침수 차량 같은 경우도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침수차라는 거는 보험으로 수리를 하지 현금으로 주고 수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 말이죠. 아, 그럼 보험 이력에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무조건 보험 이력에는 웬만하면 남지 않을까. 침수라는 것 자체가 1,000만 원 뭐 이 정도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그렇다고 1,000만 원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수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침수 차량에 대해서 혹시라도 조금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 이력 조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못하죠. 아, 그건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SK 엔카 가시면은 예. 뭐 내가 원하는 차 조회를 한 번 하는데 결제하는 금액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유료로는 네, 근데 유료로. 저희도 검색을 해서 조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SK 엔카 들어가서 그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료로 한번 조회해 보셔서 침수 차량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 구매하실 때는 또 그게 보시면은 사고 유무부터 해가지고 보험 이력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안 올라와 있는 것들은 뭐 조회를 할 수가 없지만 웬만하면 다 올라와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기도. 만약에 안 올라와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 공개를 딜러들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를 해놓고 소비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나니까 저는 이제 공개를 해놓는 편이고. 그거는 좀 약간 좀 딜러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 거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저도 이거는 이제 소비자로서 좀 궁금했던 건데 그 차량을 살 때 연식이 오래됐지만 키로수가 조금인 차량과 그다음에 연식은 짧지만 키로수가 많이 된 차량,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저도 많아요. 과연 지금 딜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차량을 사는 게 훨씬 더 좀 나을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종이 똑같은 차면 이제 디자인이 안 바뀐 차면 연식이 좀 됐어도 주행거리가 짧은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디자인이 바뀐 모델이다 그러면 주행거리가 많아도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결국에는 조금 그런 거는 정답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궁금했던 건데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중고차 관련돼서 찍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마진으로 판다. 그 다음에 뭐
중고차 딜러 전산을 공개하면서 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과연 정말 그분들이 그 수수료를 안 남기고 파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그걸 판매하는지 혹시 그것도 공개가 가능한가요? 다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아니면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 그런 영상을 보면서 중고차를 파는데 예를 들어서 알선을 하는데 하나도 안 남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건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워낙 이 차를 보러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딜러분이 안 남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손해를 보고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야 없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든 뭐 수수료라도 조금 받고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저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차량을 구매하실 때 너무 나는 마진 없이 준다라는 딜러분들도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원래 법적으로도 지금 얘기했던 알선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깊게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불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알선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명목적으로 받는 건데 그거 외에 따로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알선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차를 살 때 저도 여러 번 중고차를 바꿨지만 조금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좀 그 아셔야 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수수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저는 정당한 수수료 주시고 정당한 깨끗한 차 갖고 오시는 게 오히려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드릴 건 드리고 또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희 그 중고차 딜러분께 묻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좀 힘들어 하셨는데. 많이 뻘쭘하네요. 아직은 좀 어색하죠? 네.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2탄, 3탄 앞으로 쭉쭉 이어질 거니까 저희 이 중고차 딜러에게 묻다 이 컨텐츠도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또 2탄에서 나오실 거죠?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그럼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받는 거야 어쨌든. 근데 내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을 좀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차에 대해서 50만 원 남았어. 그래서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나왔어. 아 그거 제가 해드릴게요 하는 거랑 하나도 안 받고 나서 이거 해주세요 못 해드려요 이거랑은 틀리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조금 받고 나서 뭐 오일 교환이든 뭐든 이렇게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딜러가 있을 뿐더러. 근데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줄 건 줘야 돼. 아니 솔직히 봉사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너무 막 무리하게 너네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도둑놈 심보지 그거는. 난 그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잘했어. 더 신난다. 네, 역시 자기 분야 얘기하니까.